제가 9살인가 10살인가 그때 새엄마가 계셨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제가 저희 집 이야기를 소설로 쓴 글들을 읽어주셨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제 영상에 이렇게 목소리 녹음으로 이야기한 걸 들어주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저는 할머니가 키워주신 아이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혼을 하셨지만 제 학비나 그런 모든 외국에서의 생활들을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원해 주셨고, 그런 아빠는 하신 일이 없으세요. 그냥 저를 낳아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냥 가끔씩 만나서 알고 지내는 아저씨? 그런 느낌으로 살았었는데, 이제 약간 좀 그 모든 집안에 하나씩 있는 문제 아들 있잖아요. 저희 아빠가 약간 그런 분이신데, 그 문제의 종류가 이제 저희 할머니가, 제가 보기엔 저희 할머니가 너무 오냐오냐하고 키우셔서 약간 왕자병? 그런 것도 있고 외아들병? 물론 고모들이 3분이 계시지만 저희 할머니가 워낙 좀 저희 아빠만 편애하시는 그런 면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기고만장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분이셔요. 약간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사업 크게, 또 그것도 웃기는 게 이렇게 뭐든 크게 시작하셔야 해요. 저희 아빠는 그냥 기본부터 아래에서 차근차근 올라가고 그런 거는 못하시고 무조건 허세? 내가 사장이고 뭐 대표고 그런 걸 되게 내세우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아는 것만도 그런 동남아 관광사업? 투어, 뭐라 그러지 그걸? 관광사업 그 사무실을 내셨는데 강남 한복판에 2층짜리로 내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 개업식 날 갔었거든요. 저는 아직 어렸는데 근데 뭐 사람들도 되게 많이 초대하시고 그러셨었고, 또 저희 아빠가 바둑을 굉장히 잘 두셔요. 약간 거의 바둑 기사? 본인 말씀으로는 그런 레벨이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기원도 하셨었고 제가 그때 거기 가서 배웠었기 때문에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기원도 압구정동에 있었어요. 그걸 다 저희 할머니가 내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도 저희 아빠 버릇 잡아주신다고 더 이상 안 해주시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거의 막 이렇게 미쳐 날뛰는, 왜냐면 지금까지와 다르게 해달라는 걸 안 해주시니까 그런 기간에 이제 할아버지를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하시면서 또 거기 가서 간을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버릇없게 느껴지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사람이 저렇게 자기 필요할 때에 따라서 저렇게 확확 휙휙 바뀌냐. 아무리 내 아빠지만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조건으로 내거신 게, 지은이를 이제부터 너가 키워라. 너네 엄마한테 그렇게 맡겨두지 말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네 딸은 네가 데려다 키운다고 약속을 하고 실행을 하면 이제 너가 원하는 사업 자금과 결혼 자금, 그리고 살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를 데려가신다고 결혼하실 여자분도 데려오시고, 그 여자분은 저희 할머니가 소개해 주셨지만 뭐 결혼을 한다는 그런 마음 자체는 저희 아빠는 전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저희 아빠는 자유로운 영혼이시고 저희 엄마 이후에 이렇게 뭐 사랑하고 그런 분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저희 아빠와 친한 것도 아니고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뭐 사랑을 다시 하셨는지 깊은 관계의 애인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집에 데려오시거나 저에게 소개시켜 주시거나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 전까지. 그런데 딱 이 상황에 놓이시니까, 돈이 걸린 문제니까
바로 그 할머니가 골라주신 그 분이랑 결혼을 하신다고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 여자분은 초혼이셨고, 물론 저희 아빠도 그 형식적으로는 초혼이셨죠. 왜냐면 저희 엄마랑 결혼을 하신 적이 없으시니까요. 결혼 허락을 받으시려고 저를 가지셨지만 끝내 할아버지가 허락 안 해주시고 저희 엄마를 내쫓으셔서 한 번도 결혼까지 가신 적은 없으셨거든요. 물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저를 낳을 때까지 같이 살으셨지만 그것도 할아버지는 모르셨고 제가 태어난 후에야 아셨고 그런 상황이셨기 때문에 서류상에서는 저희 아빠도 초혼이셨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께 사업 자금도 받아내셨고 그 아파트도 받으셨어요. 그 롯데월드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거의 파락군의 목숨을 거신 제 교육에 거의 온 영혼을 바치신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영상에서 따로 길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학교를 옮기지 않고 그냥 저만 거기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애를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라고 그 저희 할머니 댁에 있는 저희 할머니 댁에서는 도보로 10분이면 가는 곳에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가. 저희 할머니는 제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라면 뭐든 최고로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 바로 옆에서 애가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야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저희 아빠는 그런 건 전혀 안중에도 없으시고 본인 사업 자금, 결혼 자금, 살 아파트 얻는 거에만 집중을 하셔서 제가 아무리 어리고 뭐 혼자서 학교까지 가는 날도 있어야 하고 아빠가 바쁘실 때는 그런 거 다 지쳐두시고 그냥 저에게 양해를 구하신 적도 없으시고 그냥 너가 내가 하라면 해야지 어쩔 거야? 그런 분?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제 자신이 희한한 게 저는 단 한 번도 저희 가족 어른들께 왜 이렇게 해야 하냐, 나는 이거 싫다,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불평이나 건의를 해본 적이 아예 없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거 해라 그러면 돼, 저거 해라 그러면 돼, 거의 로봇처럼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이상해요. 그때 내가 왜 그냥 들었지? 속으로는 울고 있었고 속으로는 너무 무섭고 싫었고 도망가고 싶었고 죽고 싶었고 그 나이에도 그랬는데 왜 한 번도 표현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어린애가 어디 하소연도 안 하고 그랬지? 제가 생각해도 조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얘가. 할머니는 절대 지인이 데려가는 건 안 된다고 울고불고 그러셨는데 아빠가 내가 얘 애비야, 내가 소송 걸면 당신이 져, 그렇게까지 할머니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서로 싸우시면서. 그러면서 괜히 법정까지 가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애 내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었어요. 저는 그냥 짐짝처럼 가라면 가야 하는 거니까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그냥 어떤 날 아침에 걸어서 10분 안에 학교에 도착해서 공부를 하고 방과 후에 아빠에게 픽업되어서 짐짝처럼 그냥 다른 동네로 옮겨줬어요. 다른 집으로. 그게 끝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 사람이 너 새엄마니까 이제부터 말 잘 듣고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통보, 항상 통보. 그러면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새엄마께도 잘해드렸어요. 그리고 무슨 신데렐라 계모 그런
동화책에서 나오는 것과 달리 저희 새엄마도 그냥 평범하게 저에게 잘해주시는 분이셨어요. 굉장히 젊은 분이셔서 한 가지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집 안에서는 저에게 잘해주셨는데 밖에 나갈 때 제가 신나서 이제 엄마 손을 잡고 마트 갈 때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캉캉 뛰면서 이렇게 가다가 엄마 이렇게 부르면 내가 밖에서는 너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정색을 하시면서 저에게 화를 내셔서 그때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것? 그거 딱 하나만 나쁜 기억이 있고 그냥 나머지는 저에게 잘해주셨던 기억밖에 없어요. 특히 제가 아빠를 너무 무서워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제가 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할머니가 안 계시면 다음 사람이 그 새엄마밖에 안 계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더 빨리 친해지고 제가 잘 대해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도 아빠에게서 받은 가장 큰 상처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절대 잊지 못할 뼈에 새겨진 그런 사건이 있는데 아직 어린 애를 새벽에 일어나게 하셔서 그 파라군 지킨다고 한겨울에 새벽에 버스를 타고 가게 만드신 적이 있어요. 평소에는 아빠가 데려다 주셨는데 매일매일 그때 저희 아빠가 출장을 가셨었고 하필 눈이 많이 왔고 그래서 저희 새엄마가 집 앞에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버스에 타는 것까지 보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출근하시는 어른들밖에 없는 버스에서 저만 어린애였는데 그렇게 무섭게 느끼면서 가다가 또 교통체증에 급정거까지 하셨었어요. 눈이 너무 미끄러워서. 그래서 다 어른들도 넘어지시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또 거기에다가 제가 그것 때문에 지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저에게 파라군 그것 때문에 절대 다른 곳에서 학교 다닌다는 말 하면 안 된다고 다짐을 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왜 늦었냐고 지각했냐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울었어요. 계속. 저는 약간 좀 그런 면으로 완벽주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그런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저지르지 않은 잘못으로 이렇게 선생님께 찍히고 거기에 제대로 된 해명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너무 속이 상해서 제가 울었던 기억이 있고 그게 지금까지도 아빠에게 맺힌 가장 큰 원한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저에게 만약 하나만 고르라면 이 사건이에요. 근데 아빠는 기억도 못 하시겠죠? 제가 한 번도 불평을 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거든요. 그때 여자애가 어린애가 혼자서 그렇게 사실 납치를 당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시고 관심도 없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걸 저는 절대로 용서해 드릴 수 없고 그냥 저희 부녀의 인연은 그때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전혀 모르시겠지만요. 저희 새엄마께는 죄송하지만 그나마 저희 아빠에게 제가 한 가지 고맙게 생각하는 건 한 번도 밖에서 동생을 만들어 오시지 않았다는 거? 그거 하나? 새엄마도 임신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저는 몰랐지만 그 결과만 들었지만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두 분도 안 계시고 저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셔서 새엄마는 우울한 표정 그리고 아프신 듯한 괜찮으신 듯한 그런 표정 아빠는 저한테 너네 새엄마 그 중절 수술 하셔서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고 새엄마만 데려다 주시고 다시 회사에 가셨던 기억? 그때 저는 죄송하지만 속으로 동생이 없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싫거든요. 그거 하나만 제가 아빠에게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사실 거였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제 예상대로 1년 정도 사셨나? 그러고 헤어지셨거든요.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게 보였어요, 미래가. 왜냐면 저희 아빠가 새엄마를 뭐 사랑하신다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새엄마가 약간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점점 사업이 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두 분 사이가 점점 더 안 좋아지셨어요. 아무래도 돈에 바탕을 두고 시작된 관계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새엄마께 죄송하게 느끼는 건 어느 날 저희 아빠가 두 분이 다투시다가 저희 엄마를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새엄마를. 그런데 저는 아빠가 안 그래도 무서운데 그런 모습까지 보니까 그냥 너무 무서워서 공포에 휩싸여서 제 방에 문을 잠그고 그냥 쥐 죽은 듯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엄마를 전혀 도와드리지 못했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도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다른 분과 저희 아빠보다 좋은 분과 잘 살고 계시기를 바라고, 저희 아빠는 또 나름의 벌을 받고 사신 거나 마찬가지신 분이니까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얘기가 더 남았는데 영상이 끝나서 다음번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